오래 산다고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영원히 사는 건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싫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좀 지칠 것 같아요. 영원하면. 뭐 영원한 삶을 선택할 겁니다. 네, 영원한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요, 선택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없는 삶은 조금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영원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내 주변에 하다못해 내 조카도 죽는 모습도 봐야 되고 그 조카의 또 손주도 죽는 모습도 봐야 되고 그게 오히려 저는 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에 컨디션을 산다고 하면은 살지 않을까요? 화성도 가봐야 되고 뭐 달도 한번 가봐야 되고 할 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원한 삶을 생각할 것 같고요. 그냥 살고 싶어서. 체력을 키우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평생 살면 내일 할 거 내일 모레 해도 되고. 모레도 질릴 것 같은데 금방금방. 그래서 뭐 백수 살고 싶다도 질릴 것 같고 일하고 싶다도 질릴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싶다면 그냥 죽고 싶네요. 그냥 일상생활에 녹아서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아픈 상태로는 계속 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더 젊어질 수 있는지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집중하면서 살 것 같아요. 열심히 돈을 벌기보단 진짜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해외든 우리나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냥 계속 즐기면서 경험하면서 배우면서 살고 싶어요. 그냥 지금 사는 것 모습대로 아마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고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하루하루 즐겁게 조용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더 친절하고 누군가한테는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지 나중에 비판받지 않고도 계속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못 해봤던 경험들, 아직 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냥 많이 해보고 싶네요. 선생님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죽음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써보라고 하면은 꼭 이 이야기가 나와요. 영원히 사는 거 가능하냐? 영원히 살고 싶다. 사회가 계속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하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야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희망 고문 같은 거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 나이와 상관없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번 시간에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표지에 보면 책이 막 꽂혀 있잖아요. 근데 책들 사이사이가 이게 잘 정리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가까이에서 보면 여기에 작은 문이 있어요. 이게 환타지 책이에요. 환타지 그림책. 도서관이 이제 다 문 닫은 시간이 되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막 다 살아나요. 도서관에 있는 책들에 사는 애들이 다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서관 안에는 책이 한 권이 사라진 거예요. 제목이 뭘까요? 영원히 사는 법. 그 책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어떤 아이가 나오냐면 자기 고양이랑 같이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 환타지 세계를 이제 걸어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모든 방을 다 찾고 다 찾아봐도 책 제목이 영원히 사는 법인데 그렇게 쉽게 존재를 드러내지 않겠죠. 그래서 가다가 어떤 노인들을 만나게 돼요. 여기는 무슨 일로 왔어? 피터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법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노인들은 고민을 하더니 결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찾아왔네. 그 책을 아는 아이를 알지. 나를 따라와. 그럼 그 길을 쭉 보여주는데 갔더니 어떤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이 아이가 있는 곳은 정말 이상한 그 뭔가가 막 음습하고 뭔가가 좀 막 도망쳐 나오고 싶은 그런 데예요. 근데 거기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는 어른 의자예요. 근데 이 애는 어린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얼굴은 발달하지 않은 이쪽은 발달하지 않아서 어린이고 여기는 수염은 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양복은 입었어요. 근데 의자는 막 위태로워 보여요. 의자를 받치고 있는 이 밑에 있는 막 물건들도 막 위태로워 보이는데 저 멀리에 이런 의자 비슷한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얘가 누구냐? 노인들이 이 피터를 이 아이에게 데려갔는데 영원히 사는 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읽어보고 영원히 살고 있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직접 만나게 해준 거예요. 이 아이한테 책을 찾다가 길을 잃었는데 좀 말 좀 해봐라. 그랬더니 단호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절대 그걸 잊지 말라고. 그리고 아마 그 책은 너를 미치게 하고 말 거라고. 그러면 이 아이 뒤에 막 그 의자에 앉아있는 저 멀리에 있는 이러한 그런 흐릿하게 보이는 애들은 정신이 잃은 애들이에요. 다. 얘만 정신을 아직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의 나는 시간 속에 얼어붙었다. 시간이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 속에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처음에 생각했겠죠. 왜? 영원히 사니까. 그런데 가졌다고 스스로 이제 처음에는 아주 좋아했다가 나중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타일러요. 사실 내가 가진 것은 뭐뿐이었다고 말해요. 끝없는 내일뿐이었다. 이 아이에게는 내일이 우리 기대되고 설레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기다려지는 내일이어야 되는데 그냥 내일이
그냥 영원히 끝도 없이 있으니까 그 내일이라는 그 단어 자체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시간과 어떤 시간이 있는지 아세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뭐라고 내리느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절대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책을 숨긴 이유다. 책 어디에 있어? 얘가 숨겨버린 거예요. 실제 우리 현실에서도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그 이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피터가 영원히 사는 삶을 선택할까요? 선택하지 않을까요? 네, 안 할 것 같죠?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내가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된다면 뭐 100년 시간을 달라, 10년 시간을 달라, 하루만 시간 달라, 뭐 이렇게 뭔가 타협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디에 가서 앉아요. 어디에 가서 앉냐면 연못이 보이는 곳에 가서 앉아요. 뭘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피터는 오후 내내 금붕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내내 바라보았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심사숙고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가 오후 내내 연못 앞에 있다가 드디어 결정을 해요. 나는 책을 읽지 않겠어. 단호하게. 그리고 영원한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나 책 안 읽을 거라고. 그랬더니 너는 내 나이 어릴 적 나보다 정말 현명하구나. 그러면서 영원한 아이가 피터를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요. 근데 인류는 끊임없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옛날부터 진시 황제 불로 장생을 위해서 저렇게 무덤을 보세요. 그런데 과학은 생물학적인 사망과 정보의 죽음 사이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냉동했던 일이 있었어요. 기사가 났는데 어린애인데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냉동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냉동시켜가지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또 얘기 나눠보는 거죠. 기준을 주는 거예요. 10년 후에 이 치료법이 나올 수도 있지만 1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2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냉동에서 꺼내서 다시 삶으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또 동시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죽음,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인간은 죽었지만 냉동된 상태로 있으면 정보가 살아있는 거예요. 정보가 살아있으면 죽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눠볼 수 있죠. 자, 우리의 죽음 가까이로 가고 있는 가장 큰 편지는 늙음이에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여기가 눈썹 밑이 이렇게 자글자글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왜 이렇게 내가 늙어가지? 그러지. 내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늙음을 우리는 치료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죽음은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데 인간들이 끊임없이 치료하려고 보고 있는 관점. 이 관점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장으로 또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나의 생사관 여러 장면에서 그 내 삶의 결 사이에 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태도, 특히 삶과 죽음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보는 태도가 생사관이거든요. 제 생사관. 네, 여러분 그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려고요. 백만송이 장미는 사랑은 진실로 사랑할 때만 피어난다고 했는데 진짜 쟤를 가만둘 수 없어. 이럴 때도 저는 장미를 피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백만송이 피우려면 몇 년까지 살아야 돼요? 100만 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제 생사관은 백만송이 꽃을 피워 본향으로 돌아가리. 가장 중요한 생사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생사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한 10년 전쯤에 가장 친한 친구를 이제 잃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삶과 죽음이 뭔지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삶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의미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 삶을 살고 언젠가 이제 그 다시 친구를 만나면 삶이 참 살만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사관은 큰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것도 없지만 그냥 참 삶은 살만하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게 좀 항상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그 친구의 죽음이 선생님의 삶을 성장시킨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오늘부터 늘 죽음을 생각하리라는 생사관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연수 전에도 그런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조금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고 죽었다라는 표현을 좀 숨기게 되고 완곡히 돌려서 표현하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굳이 죽음을 그렇게 금기시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늘 죽음을 무거운 게 아니라 항상 같이 가야 할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너무 분노하고 속상하고 애타는 것도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보면은 에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죽음을 좀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생사관이 저를 지금 무척 즐겁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생사관을 이야기가 이렇게 즐거울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죠.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선생님의 생사관 궁금해요. 저는 얼마나 즐거운 기억, 유쾌한 추억, 얼마나 재밌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내일을 살아가는 것도 내일 얼마나 재밌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작은 두근거림을 만들어내고 이게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발표 안 하신 선생님들 가만히 앉아서 생사관 3개를 지금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저것도 되게 좋다 이러면서 20명하고 나누면 20개가 생기는 거죠.
그걸 적절할 때 꺼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마무리하는 문장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죽음의 손을 뿌리칠 수 있다는 환상은 부질없고 품위만 떨어뜨릴 뿐이며 결코 명예로운 일이 될 수 없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라는 책을 쓴 저자의 이야기예요. 이 저자는 그냥 심심해서 이런 책을 쓴 게 아니고 죽음과 관련해서 굉장한 전문가의 이야기예요. 부질없다는 생각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나 혼자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이 스토리텔러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돼요. 스토리라이터, 스토리쇼어로도. 죽음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되돌아가며 영원한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죽음이 결코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톨스토이가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 시, 그림책, 뭐 소설책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 두렵지만은 않을 거라는 자기 암시, 자기 선언을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한 번 할 때마다 두려움의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저마다 다 관점이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세대를 이어주는 거다. 뭔가가 나의 어떤 헛된 욕망이 나를 막 흔들려고 할 때 꼭 구체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아니어도 뭔가 나를 흔드는 것들이 있을 때 나는 지금 이 우주에서 이 인류들과 함께 세대를 이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그런 큰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다 보면은 나의 죽음은 괜찮은 죽음, 좋은 죽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란 눈 떠서 맞게 되는 하루다.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는 하루. 나에게 오늘이란 내가 가장 젊은 날이다. 나에게 오늘이란 적금? 매일매일 쌓아가는 행복이기도 하고 지금은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추억인 것처럼 그냥 매일매일 착실하게 쌓아나가는 내 인생 적금 같은 내 삶 쌓이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한 하루? 꿈에 가까워지는 하루하루? 내일을 가기 위한 발걸음? 나에게 오늘이란 어제 했던 행동에 대한 반성이며 내일로 나아가는 발자국입니다.